오케이, 계속하자. 지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수함수로 좀 돌아갑시다. 지금 저희가 몇 쪽으로 가냐면 34쪽으로 갑시다. 34쪽으로 RPM 34쪽으로 좀 가는 상황인데 유형 5번하고 유형 6번이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시켜보자 그래. 넘어가는 건 이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 지금 약간 남은 걸 봤을 때 대표 문제 풀 수 있는지 볼게요. 257번하고 261번. 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좀 응용한 걸 풀 수 있는지 보고 싶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제가 다음에 할 걸 좀 물으면서 해거든요. 일단 이거 두 개만 풀어보자. 지금 남은 시간을 봤을 때 대표 문제만 푸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이에요. 여러분 항상 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합시다. 밑이 되게 중요해요. 풀나요? 맞고 얘는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제일 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일?
다 잘하는데 261번은 좀 그리고 빠르게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얘는 어쨌든 잘 클리어한 것 같고 얘는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지점은 얘예요. 밑이 2분의 1이라는 거. 밑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 따라서 지금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라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는 최소가 되고요. 반대로 1번, 또 동그라미 2번. 이번엔 지수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감소함수일 테니까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왼쪽 케이스랑 좀 반대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최대 최소를 보기 위해서는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지수가 지금 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공수 1에서 많이 봤던 테마입니다.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1,2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쓸 수 있죠. 이거 약간 비대칭으로 그리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나? 왼쪽 꼬리가 길다, 오른쪽 꼬리가 길다. 혹시 이거 들어봤나?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여기가 1이니까 요런 비대칭 모양으로 꼬리가 형성이 될 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의 최대 최소를 볼 것인데 해당하는 점은 여기랑 여기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시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얼마죠? 6. 여기는 그대로 1,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정리해 봅시다. x가 얼마일 때 지수가 최대가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가 얼마가 된다? 6이 되죠.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지수가 6이니까 2에 마이너스 6. 뭐 64분의 1을 씁시다. 이렇게. 또 얘는 똑같이 할 수 있죠. 지수가 언제 최소가 되냐? x가 1일 때 그때 지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지수가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인데 적절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고 답이 얼마? 1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풀었죠, 그렇죠? 얘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풀 것 같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설명 먼저 안 하는데 지금 푸는 문제는 설명을 좀 거치면서 합시다.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형 7번 볼 겁니다. 35쪽. 페이지 35쪽에 유형 7번을 볼 것인데 물론 제가 그냥 풀자로 질문을 할 거예요.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3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9의 x승. 이 친구의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묻습니다. 좀 이거 어렵거든요. 홍창환 선생님. 이거 일단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겠다. 문제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전혀 생각이 안 나나요? 아, 그럴 수 있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해했나? 지금 이 상태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3의 x승을 t라 치환하시겠죠? 그러면 이 y라는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얘는 t의 제곱이고 얘는 3t겠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이해하나? 그럼 송채환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자. 지금 제가 치환한 요 식 있죠?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함수예요? 그렇죠. t에 대한 열차 함수. 그럼 이제 하성 학생한테 좀 화살을 돌리자. 여기까지 애들은 이해했죠? 그러면 이거 t에 대한이란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범위 있죠. x의 범위예요, t의 범위예요. t의 범위 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이건 위에 하나만 쓰고 갈게 알겠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거 하나만 써주세요. 이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하면 주어진 범위를 그냥 쓸 수 있다.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된다.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된다. 치환 화면에 씁시다.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면 새 범위 구해주기. 이거는 그럼 제가 그냥 풀게요. 남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새로운 범위, 요 범위를 구해준 것이죠. 그럼 요 범위에서의 최대 추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좀 마이너스로 묶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니까 더하기 4분의 9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요 식은 t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될 겁니다. t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2분의 3, 4분의 9. 그런데 저희가 이 범위를 다 쓸 수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얘가 대략 1.5쯤 되고 얘가 3이고 얘가 0.3쯤 되니까 너무 좀 비루한가? 오른쪽 꼬리가 긴지 왼쪽 꼬리가 긴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꼬리가 좀 더 길다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가운데가 1.5인데 여기는 1.5 차이가 나고 여기 대략 1.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려보면 좀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오른쪽 꼬리가 좀 더 긴 모양.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최소값은 여기서 형성이 된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러면 보자. 최대값 라지 m은 얼마냐면 4분의 9. y축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최소값 스몰 m은 얼마를 대입해야 됩니다. t 대신에 3을 대입해야겠죠. 여기 대입한 게 맞을 겁니다. 3, 3 하면 얼마? 0 나오거든요. 맞죠? 3, 3, 0. 그럼 스몰 m은 얼마나? 0이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m 더하기 n 구하라고 그랬죠. 얘네들 더하면 얼마다? 3에 되겠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꽤 복잡한데 저는 이쪽만 좀 여기만 쓰자. 여기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면 반드시 그 새 문자에 대한 범위 있죠. 그 새로운 범위가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새로운 범위를 좀 구해 주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 몇 번 풀고 넘어갈 거냐면 266번만 봅시다. 266. 좀 어렵습니다. 266번. 치환이라는 아주 좋은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위를 좀 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t에 대한 함수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범위가 필요한 건 좀 당연한 생각이겠다. 그러면 266번 한번 풀어보세요. 266번. 또 치환을 해야 할 것이고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범위를 구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여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었어요? 역시 근데 이거 좀 주의하자. 지금 2x는 t가 치환했죠.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보다 크다는 거 어디 썼나요? 그거 좀 써주는 게 좋아야겠죠. 왜냐면 이건 t라는 새로운 문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맞았는데 조금 주의할 거 같겠죠. 이런 게 빠지면은 수련에서 좀 감정이 써는 일단 재밌어. 다시 한 번만 해보면 A가 2가 나오고 B가 1이 나와야 되거든요. 됐을까? 이건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너무 잘한 생각이고 그러면 이거는 T에 대한 2차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x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가 잠깐 이거 얘는 x에 대해서 얘는 누구에 대해서 네, 거기서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렵다. 잘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한번 보도록. 이건 좀 어려워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지금 주어진 이 식을 그냥 푸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치환이라는 좋은 방법을 도입하면 2x를 t라고 치환하면 y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얘 주의하세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이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송채원 쌤한테 물어보자. 이거는 어떤 문자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t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필요한 범위는 x의 범위겠다, t의 범위겠다. 그렇죠? t의 범위겠죠. 잘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 x의 범위에는 따로 제약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t의 범위에도 제약이 없나요? 제약이 있죠. 어떤 제약이에요? t는 0보다 크다. 이거를 좀 반드시 써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지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 조건을 활용할 것인데 하성학생 질문. 이거는 x의 얘기다, t의 얘기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의 얘기겠다, t의 얘기겠다.
그렇죠. 이게 얘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t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x가 1이란 말은 t가 얼마나 얘기다? 2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스몰 m이 얼마나 얘기다? 3입니다. 즉 치환을 한 순간 우리는 이제 x의 얘기가 아니라 t에 대한 얘기로 좀 바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복잡하게 해도 되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서 뭔가를 좀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t가 2일 때 최소값 -3을 가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y 이퀄 어떤 fx란 말 썼나 안 썼나? 안 썼는데 y 이퀄 ft t에 대한 함수라고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됩니까? 한 1이에요. 2예요. 그렇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송지현 학생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제가 요모형에서 이렇게 추론했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그래서 t가 어때요? 예, t가 여기보다 커야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t가 여기보다 커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여기 납시다. t는 이런 빈 동그라미가 뚫려 있고요. 왼쪽은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범위 하에서의 얘기라는 걸 서술형이라고 써줘야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요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y라는 친구는 지금 요식 복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식이었다? t-2의 제곱 -3인데 t가 어때야 되는 거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해보자. t의 제곱 -4t 더하기 t는 커야 된다. 즉 요식이랑 요식이 어때야겠다. 같아야 되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럼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k고 문제에서 5라고 했죠? a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필기 딱 하나만 없어. 아니야. 할 필요가 없을까? 아니야. 근데 필요하면 하세요. 요거 항상 t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니, 빨간색으로 지금 쓰는 거 하나만 쓰자. 좀 귀찮은 거 아닌데. t에 대한 2차 함수이므로 그렇죠. 치환을 하면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t에 대한 얘기로 번역해 주세요. 모든 정보를 x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를 t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합시다. 것으로 번역.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t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t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풀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t에 대한 것으로 좀 번역을 하자.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인데 얘를 하기보다는 로그함수 넣어요.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해요. 그냥 조금 이 파트가 정석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유형 지금 6번하고 7번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조금 약간 시간이 발길이 바쁘니까 52쪽에 유형 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52쪽에 유형 8번 알겠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풀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을 푸냐면 52쪽의 유형 8번에서 383 좀 고민이네. 383, 384 풀어봅시다. 383, 384 당연히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치환을 해야 되는데 항상 번역을 좀 해주자. 네. 번역을 좀 해주자. 잘 생각해보세요. 풀어볼 거. 항상 번역이 중요하다. 치환할 때는 번역을 해주자.
그렇지만 또 보자. 몸을 써서 알겠죠. 괜찮아요. 몸을 천천히 알고 좀 어렵습니다. 맞아, 한번 좀 틀리긴 한데 아쉽다. 네, 괜찮아요. 모든 얘기를 혹시 T로 번역했나요? 여기를 전부 다 T로 치환했죠.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네? 아니 잠깐 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동의하죠.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되게 어렵네요. 맞아, 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습니다. T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로그 함수의 치가 모든 실수잖아요. 그렇죠? 아, 잘했다. 그리고 우선 요인트로 이거 X에 대한 겁니다. T에 대한 겁니다. 번역해야겠죠? 그렇죠. 잘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진도가 나갈 건 있지만 앉아있을 때 영이네. 맞나? 자, 이게 x의 범위의 제약이 있든 없든 t의 범위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생각이 없어. 잠깐만. 얘는 맞죠, 그렇죠? 이거는 얘는 맞죠. 로그 x는 모든 실수지만 5의 모든 실수는 연속하지 않죠. 그럼 1번 나왔죠. 잘했다. 둘 다 맞아요. 잠깐만. 5하고 1번. 5하고 1번. 다는 안 풀게요. 알겠죠? 시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냥에선 답도 없다는 거 알겠죠? 자, 이거 좀 아성아성 물어보자. 이거 x의 범위에는 제한 있긴 한데 요 말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그래도 x는 어때야 돼요? 요 말이 없어도 요 말이.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로그의 2분의 1을 저도 이제 5서 5에서는 정신 나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t에 대한 얘기로 번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할게 그냥 요거를 번역하면 마이너스 3부터 넣죠. 마이너스 3부터 t이고 1이면 요렇게 번역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y는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5로 번역된다는 거. 요거를 풀어주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그쵸? 똑같이 여기에서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약간 얘를 좀 수정할 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좀 t로 치환하면 약간 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관이 있긴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주어진 범위부터 수정을 해보면 얘도 t에 대한 얘기로 번역을 하면 요런 범위를 가지겠죠. 얘는 살짝 복잡하긴 한데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적당히 로그의 변화는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t에 대한 얘기로 번역을 하면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요 범위에서 이 친구의 멋진 추소를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 힘들죠? 어쩔 수 없다. 우리 20분만 참아야 알겠지? 20분만. 할 게 많아요. 미안해요. 자, 근데 그러면 돌아갑시다. 다시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정석이랑 따라가려면. 자, 소리 조금만 힘내자. 36쪽에 유형 8번 보도록 합시다. 36쪽에 유형 8번. 얘는 제가 다 설명하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직관까지만 좀 가지도록 유도할 거거든요. 제가 지우는 동안 269번 한번 읽어보세요. 269번. 읽어봤겠죠? 하성 학생 드는 생각 어떻게 풀어야 겠다 이거 4의 x제곱 t로 치워야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놨으면 되나 혹시?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생각 치워놨으니까 t에 보이면 돼요. 그쵸? 반드시 해줘야 된다 했죠. 약간 기계적으로 새로운 범위를 잡아줬다. 그러면 뭐 y를 합시다. y는 잠깐만 t 더하기 맞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
이까지 이해하나요? 송시환 쓴 질문.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아, 당연히 알 거예요. 지금 자꾸 알고 풀 거란 거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 답변해 주세요. 네? 왜? 뭐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뭘 거라고 했냐면 최소값 거라고 했냐? x가 x는 의미에서 최소값 b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a, b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학원생 알겠나?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이거 좀 산술 기하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간. 어떤 느낌 제가 그 직관만 심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되게 깔끔한 상수잖아요, 그렇죠? 곱하면 깔끔한 상수가 나오니까 요 생각으로부터 산술 기하를 쓸 수 있다면 유도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게요. 산술 기하 쓸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니까. 아,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술 기하를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64는 2루트 64니까 이거 8이니까 16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말하긴 해줘야 돼요. 얘도 보고 양수고 얘도 보니까 양수니까 산술 기하를 쓸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풀어봅시다. 269, 270. 네, 제가 거의 다 풀긴 했는데 네, 산술기하 곱하면 깔끔한 상수 모양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봅시다. 근데 그래도 좀 어렵긴 하겠다. 네. 약간 더 나가긴 해야 돼요. 쉽진 않아. 네. 270번도 하라고 했죠 제가. 269, 270. 등호조건 최소값은 두 개의 같은 점 D가 다를 때라는 거. 이건 X는 얘기니까 다시 제곱하면 잘했어. 오케이, 답은 24하고 6입니다. 그냥 여러분 잘했는데 제가 약간만 이 왼쪽만 좀 마무리할게요. 얘도 똑같이 양수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면 되게 깔끔한 상수잖아요. 산술기하를 써보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 모양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최소값이 2인 게 확정이 되나요? 등호 조건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무기점 하신다. 잘했습니다, 알겠죠? x가 얼마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렇죠. 그러면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런 최소값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밟아져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좀 지적을 다시 쓸게요. t 더하기 t의 64, 16 하면
여기서 바로 최소값이 16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약간 논리적인 그 어폐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이거 등호 조건 t가 얼마인지 성립해요? 8. 네. t가 8이라는 얘기는 2에 지금 4의 x승이 얼마다? 8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x가 2분의 3이라는 거죠. 이런 x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 말은 최소값 16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때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등호 조건을 검증해 주시라. 너무 잘하는데? 유형 9번은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학생들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힘들겠다. 우리 힘들겠다. 그냥 10분만 더 하면 집에 간다. 52쪽에 10번, 유형 10번을 좀, 잠깐만, 안 돼. 여러분들, 유형 10번은 좀 보면은, 치환했을 때 뭔가 좀 뒤집힌 모양이 느껴지죠? 산술기에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형 9번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거 설명을 387번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좀 제가 힌트 드릴게요. 387번인데, 적당한 로그를 양쪽에 한번 취해보세요. 이건 좀 힌트를 받고 풀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못 풀어요. 퀘스천 387인데 이 친구의 힌트는 좀 직관적으로 지금 이거 말 빼자. 적당한 밑의 로그를 좀 취해주세요. 적당한 밑의 로그.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로그를 취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힌트 없이는 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거든요. 뭔가 주어진 범위나 생긴 모양을 봤을 때 뭔가 좀 뭔가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면 388도 한번 도전해보자. 만약에 빨리 풀었으면 388이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직관적으로 밑이 얼마나 양쪽에 취했나요? 진짜 리얼 직관인데. 네, 그렇죠. 네, 설명이 어려운데 이 범위로 추론할 수가 있으면 그렇죠. 밑이 11로 취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풀었나?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밑이 얼마를 못 취해야 될 것 같아요? 10이랑 동일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양쪽 식에 밑이 11 로그 한번 취해봅시다. 양쪽에 이거 한 방법 역시 로그 y는 그렇지 로그 x 저는 지수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냥 같이 할 수도 있겠다. 했나? 새로 나오는 어떻게? 양쪽에 이 로그를 취하란 말을 여기 잠깐만 앞에 한 번만 보자. 제가 조금만 힌트 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어쨌든 잠시만요. y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가 x의 2 로그 x라고 그러죠.
상태에서 양변이 11 로그를 취해봅시다. 이제 양쪽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로그 y는 여기 11 로그 취하면 로그 x의 지수의 A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나? 그리고 그러면 로그 x의 범위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시죠? 로그 x의 범위는 얼마였냐? 1부터였으니까 0부터 3까지 겠죠. 그러면 뭔가 나올 것 같다. 뭔가 당연히 치환 안 해도 되긴 하는 게 편할 거예요. 풀이에 388을 못 풀겠다. 이거는 생각을 바뀌고 387하고 숙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 불편하면 치환도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했다. 로그 y의 그거라는 거 알겠죠? 살짝 틀리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로그 y가 지금 적어보는데 로그 y의 최대값이 1이죠. 그러면 그때 y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y가 얼마라는 얘기다? 1000분의 1 아닐까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있었구나. 그렇죠? 너무 잘했다. 전 사실 이거 모를 줄 알았거든요. 이거 하고 해설을 하고 숙제를 마무리하고 지금 너무 잘했다. 이거 로그 y의 최대 최소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잘하긴 했는데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면 딱 봐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로그 x에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2. 그렇죠? 저는 좀 이게 불편해서 치환하겠습니다. 알겠죠? 로그 x를 t라 치환할게요. 로그 x를 t라 치환하면 미리 제가 구해놨죠? t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고 로그 y라는 친구는 이거 뭐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그렇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t 되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라지 n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있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어떤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고 t가 3일 때 어떤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값은 y에 대한 얘기인가요? 로그 y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제가 물결표로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한 이거는 로그 y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y에 대한 얘기로 번역하면 이 1이라는 얘기는 y가 얼마라는 얘기고 10인 얘기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y에 대한 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y가 얼마라는 얘기다? 1000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답은
마지막에 좀 낚시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러면 숙제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그리고 방학이라서 풀어질 법한데 끝까지 집중해줘서 고맙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 생각해서 낼게요. 알겠죠? 겹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 아마 다 풀었을 거예요. 맞아. 1번 RPM이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 지수함수 범위거든요. 페이지 32부터 많이 풀었을 거예요. 겹쳐서 풀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페이지에 쫄지 말고 그리고 36에 272번까지 하겠죠. 페이지 36에 272번까지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똑같은 RPM 책인데 이번에는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로그에 대한 얘기를 페이지 48부터요. 여기도 겹치면 그냥 넘어가세요. 풀었으면 슝슝슝슝 넘어가서 52쪽까지만 해봅시다. 페이지 52쪽까지. 알겠죠? 집에